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침에 식사는 다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마스크를 벗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제 얼굴이 그 미소가 100만 불짜리거든, 100만 불짜리. 그래서 항상 얼굴 인상은 웃는 인상이에요. 제가 시골에서 7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는데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자라서 항상 그 웃는 인상이에요. 간혹 우리가 이제 산의 정상에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대청봉이다, 천왕봉이다, 백운대다 정상에 가면 인증샷을 해요, 안 해요? 하죠. 이제 제가 사진을 이제 인증샷을 할 때 좀 미소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걸 미소를 짓고 사진을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리나 놓으면은 답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 힘든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저렇게 해맑은 웃음이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웃는 모습은 100만 불짜리입니다. 100만 불짜리. 오늘 우리가 이제 2023년 여러분들한테는 합격하는 해입니까? 아닙니까? 올해 합격하는 해입니다. 그죠? 해. 올해 합격을 해두면 내년 1월달 이맘쯤 되면은 회전의자에 앉을 수 있어요. 그죠? 개업을 꼭 하세요. 개업을. 모든 경기는 그렇잖아요. 그죠? 이 호경기가 있다면 불경기가 있거든. 불경기에서 올라가는 요 타임에 올라가 버리면 또 안 되지. 요 타임에 저점을 통과해 올라가는 이때 개업을 딱 해야 되는 거예요. 맞다. 맞아요. 그래야 돈을 벌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고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이 제일 1등이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돈입니다. 머니입니다. 머니. 아무튼 건강은 당연한 것이고, 건강은 당연한 것이고, 인격 다음에 돈입니다. 돈. 예를 들면 돈이 좀 있어야 행세를 할 수 있어요.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도 돈이 있어야 효도가 되지. 마음만 가지고는 효도를 할 수 없거든. 돈 많이 버세요.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이거 우리 딸이 만들어준 거예요, 딸이. 우리 딸은 정말 예뻐요. 우리 딸은, 제가, 원래 아들은 엄마를 닮고, 딸은 아버지를 닮고, 그래야 안 그래요? 맞죠, 그죠? 우리 아들은 엄마를 닮았거든. 아들은 박보검 있죠, 박보검. 박보검하고 얼굴이 똑같아요. 아니, 진짜. 나중에 궁금하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아들은 엄마를 닮고, 딸은 저를 닮았는데, 퀸입니다, 퀸. 엄청 예뻐요. 자, 우리가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배우는 법은 부동산 공시법이거든. 여러분들 지금 전부 다 프린트물 첨부 파일 다 있죠, 그죠? 그걸 했거든. 그 다음에 수업할 때의 파일하고 여러분들이 복사행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말은 필요 없는 거는 여기다가 할 필요는 없거든. 그것도 장수가 너무 많아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 필요한 것만 첨부 파일을, 여러분들 파일을 해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드렸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자료가 나가거든. 그거를 철을 딱 해가 나중에 공부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공시법 밴드에는 다 가입을 했다 안 했다? 내일부터 합격 보장반 문제가 날라가거든. 여러분들이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1월 6일이죠. 그죠? 그래가 시험 칠 때까지 최소한 몇 번 정도 가느냐면 10개월이라고 치면 40번이 가는 거지. 맞다. 맞지. 40번을 10문제를 치더라도 400문제고, 모의고사 10번을 또 치거든. 그러면 24문제를 치면 모의고사 10번이니까 240문제고, 그러면 해도 640문제가 되고, 막판에 가면 동형 모의고사 또 8회를 쳐요. 그것도 약 200문제가 되잖아요. 우리 시험은, 공시법은 150문제만 딱 풀면 되거든. 근데 우리가 시험 끝날 때까지 몇 문제를 푸느냐? 1000문제 정도는 풀어요. 그러니까 반복 학습입니다. 자, 지금 금방 외웠는데 돌았으면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까먹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부동산 공시법 밴드에 다 나와 있고, 그 밴드에 오면 궁금한 사항이 있거든. 그건 항상 공지사항을 읽어보면 돼요, 안 돼요? 공지사항을 읽어보면 돼. 그러면은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안내를 해놨다, 안 해놨다?
해놨어요. 예, 공지사항에 다 써놨는데 밑에서 또 질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읽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배우는 법이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그러니까 제 얼굴만 보고 있으면 돼요. 책은 여러분들 조금 이따 또 책으로 들어갈 거거든. 우리가 배우는 법은 부동산 공시법이에요. 그럼 출발할 때 이렇게 출발합니다.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법이 있죠, 법. 법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하나가 등기법입니다, 등기법. 하나가 지적법이에요. 그 지적법은 정확한 이름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인데 이름이 너무 길어서 줄여서 지적법이라고 해요. 그럼 왜 하필 줄였는데 지적법이냐 이러면 법이 개정되기 전 이름이 옛날 이름이 지적법입니다. 그러면 알아듣기가 쉬워요. 모르겠거든. 옛날에 호적이라는 게 있죠. 호적. 맞죠? 그 호적은 사람의 가계도가 호적입니다. 그럼 지적할 때 지자는 땅 지자거든. 그럼 토지의 가계도가 지적이에요, 지적. 그럼 이제 등기법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등기부를 통해서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를 공시하는 겁니다. 공시. 그러면 지적법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지적 공부를 통해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한다. 공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부동산 표시 이렇게 나오죠. 그럼 항상 법학 시간에 표시자가 들어가면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사람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그럼 사람의 표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게 사람의 표시예요. 그럼 부동산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이래 놓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냥 여기에 어떤 토지가 있다면 이게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면 자 답입니다. 자기 집 주소를 쓰면 됩니다. 자기 집 주소. 그럼 자기 집 주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됩니다. 500제곱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집 하나 지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래 나와 있죠. 이게 뭐예요? 소재입니다. 소재. 맞죠? 네. 그 다음에 100 있죠? 이게 지번이다. 지번 아니다. 지번. 그 대가 있죠? 지목이지, 지목. 그 500제곱이 면적이지, 면적.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집이 있죠? 그럼 집이랄 때 여기 구조라고 나와 있잖아요. 구조는 이 건물을 무엇으로 지었느냐 이 말이거든. 그럼 두 개만 딱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 학원의 건물은 콘크리트로 지은 거예요. 그 속에 철근이 박혀져 있거든. 이걸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남산에 가면 한옥마을이 있지. 그 한옥마을은 흙으로 나무로 집을 지었고 지붕은 기와로 돼 있어. 그걸 목조 기와 구조 이렇게 불러요. 그 철근 콘크리트다, 목조 기와다 그렇게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종류가 나오죠. 종류는 이 집을 보면은 이게 단독주택인지 연립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아파트인지 빌딩인지, 그러니까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딩 이런 거를 건물의 종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부동산 표시예요, 표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집이 있죠. 그럼 이 집에 소유자가 나와야 되겠죠, 소유자. 그럼 여기서 권리관계이라면 소유권과 소유권 뭐다? 왜? 그럼 이 집에 소유자가 나와야 돼요. 또 밑에 보니까 소유권 외이라면 이 집을 은행에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줄 수도 있고 그 전세나 저당권이 소유권 외죠, 그죠? 왜?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니까 토지의 표시입니다. 그죠?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예요. 그죠? 그럼 여기 보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자 이렇게 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같아 안 같아? 같아요. 그럼 여기에 읽어보면 경계 좌표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이 있다면, 자, 이걸 조금 더 확대를 시켜보면은, 이렇게 되어졌죠. 이렇게 되어졌죠. 그럼 여기에 토지가 있지. 그럼 여기도 토지가 있고, 토지가 있지. 그럼 이 토지와 이 토지, 이게 경계,
경계죠. 그죠? 그러면 이 경계는 내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까지가 경계가 되는 겁니다. 경계. 그럼 좌표는 그냥 수학에서 말하는 XY 좌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표시와 토지의 표시 구별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출발을 어떻게 하면은 만약 자 보세요. 장부가 여러분들 이렇게 볼게요.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가장 축소시킨 게 주민등록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을 확대시킨 게 주민등록등본이에요. 등본을 확대시킨 게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그 말은 이 세 개, 그럼 또 다른 말로 해볼게요. 면허증이 있다, 여권이 있다, 이런 게 전부 다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라. 그러면 거기에 등록되는 내용이 동일하다면 장부가 여러 개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민등록증하고 주민등록등본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주민등록증은 나 혼자지. 주민등록등본은 형제 자매도 나오고 아버지 어머니도 나오는 거. 그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호적 있죠. 그 호적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어성 김씨다. 그러면은 저 어성 김씨를 본관이라고 이야기하죠. 본관. 이 본관을 알려면은 주민등록증에는 안 나오지. 등본에도 안 나오지. 가족관계 증명서를 봐야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도 역시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다. 두 개. 하나가 등기부, 하나가 지리공부. 그러면 장부가 두 개라는 말은 등록되는 내용이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인 거예요. 그럼 여기는 자 보세요. 부동산입니다. 여기는 뭡니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부동산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토지, 건물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남자, 여자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남자이라면 여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자이라면 남자는 해당하지 않아요. 그럼 여자도 해당하고 남자도 해당한다면 사람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남자와 여자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맞죠? 네. 그러면 여기는 부동산이니까 토지도 공부하고 건물도 공부하지만 여기는 말 그대로 토지니까 건물은 공부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지적은 땅지자거든. 땅지자. 지적은 토지만 공부를 해요. 됐죠?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권리관계라는 말이 이제 민법에서 자주 나오거든. 권리관계 소유권이죠. 이거는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소유권 외에는 전세나 저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의 소유자도 알아야 되고 혹시 이 집에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전세권이 설정이 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등기에서는 소유자도 알 수 있고 오케이?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된 것도 알 수 있다 이 말. 그런데 지적에는 소유자만 알 수 있다 이 말.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를 알고 싶으면 등기부를 봐도 되고 지적 공부를 봐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부동산이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려면 등기부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지. 지적 공부를 보면은 알 수가 뭐다?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안으로 조금 더 좁히겠어요. 여러분들 이 등기 사무는 있잖아요. 등기소에 가면 정문에 문패가 있거든. 그 문패에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이렇게 써놨어요. 서울 중앙 지방 법원 강남 등기소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등기부는 법원 소속입니다. 법원 소속. 사법부 소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적 공부는 대장과 도면을 말하거든. 그럼 대장을 발급받으러 도면을 발급받으러 어디로 가느냐? 구청으로 갑니다. 구청. 오케이? 그럼 요즘에는 동사무소에 가서도 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는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이라고 해봤고요. 그럼 구청은 행정부입니다. 행정부. 여러분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그러면 이 장관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거든.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 아래에는 시도지사가 있어요. 시도지사. 아래에는 시군구가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죠. 아래에는 읍면동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력 공부는 구청에 가서 발급을 받거든. 이거는 행정부 소속입니다. 그럼 이거는 사법부 소속이고 이거는 행정부 소속이고 관장 부서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그 관장 부서가 달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등기 파트에서 우리들에게 주로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권리관계입니다. 그럼 이게 시험에 나오지만 이건 시험에 출제를 잘 안 해요. 그럼 지적에서 우리들에게 주로 공시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입니다. 그럼 지적에서는 소유자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에서 시험에 출제를 하는 거지. 지적 파트에서는 출제를 잘하지 않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제가 새 집을 지었다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먼저 만드느냐, 구청에 가서 대장을 먼저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대장을 먼저 만들어요. 그럼 만든 대장을 한 통 발급받고 받아서 등기소로 가서 등기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대장을 처음으로 만드는 건 신규 등록이라고 하고 등기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거는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했죠. 대장을 먼저 만들어요? 등기부를 먼저 만들어요? 대장. 그러면 대장을 한 통 발급을 받아서 등기소로 가야 돼요. 그럼 이걸 시험에 내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됐다, 안 됐다? 되지.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책을 있죠, 책. 기본서의 한 권 책이 있거든. 이 책을 가장 간단하게 필기한 게 이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살을 붙여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갈게요. 지적부터 배우러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21페이지를 가보세요. 21페이지를 갑니다. 가면 이제 지적이 나와요. 지적이 나오거든. 잠깐만 요거 하나만 해놓고 딱 공부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하나만 해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등기부가 있고 지적 공부가 있어요. 지적 공부. 그럼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는 거는 토지의 표시입니다. 소유자입니다. 그럼 좀 전에 토지의 표시 이래 나오면은 자 이렇게 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되어졌죠. 그죠? 그러면 지적은 1장, 2장, 3장, 4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적은 4장으로 이루어졌거든. 그러면 1장은 제목이 지적입니다. 2장은 제목이 지적 공부입니다. 3장은 제목이 토지 이동입니다. 4장은 제목이 지적 청량이에요. 그럼 자 보세요.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 지적이 나오죠. 그럼 1장에서는 무엇을 배우느냐? 이거를 배웁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의 표시. 그러면 앞으로 저하고 수업을 할 때는 저는 이 제목만 씁니다. 읽어봐요. 시작. 토지의 표시. 그러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이 글자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그럼 토지의 표시하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입니다. 이거를 1장에서 배워요. 오케이? 그럼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서 시험 문제가 2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은 지적 공부를 배우거든. 이 지적 공부가 여기 있네.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2장에서는 저거를 배워요. 그럼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 시험 문제를 4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러면 3장은 뭐를 배웠냐면 다시 1위로 갔어요. 그럼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를 등록을 하거든. 그러면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평생 그대로 있느냐 변하느냐. 여러분들 변한다는 거는 너무 쉬운 겁니다. 여러분들 출생신고했지? 그럼 살아가다가 개명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게 변한 거예요. 이사 갈 수 있어 없어? 있지. 그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변하는 걸 법률 용어로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 이동. 그럼 제가 좀 전에 변했다면은 변경이라고 하든지
변동이라고 하면 알아듣기가 쉬워요. 근데 여기서는 변경, 변동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이동, 옮길 이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거.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 이동. 자, 그럼 책을 칠판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변하는 거는 토지동 이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할게요. 이 6개 있죠. 이 중에 한 개가 변하는 게 무슨 이동이다? 토지. 그러면 소유자가 변하는 거는 토지동 이단이다? 아니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변하는 거는 토지동 이단이다? 아니다. 자, 맞춰야 됩니다. 주소가 변했어요. 주소가 토지동 이단이다? 자, 국어 시간입니다. 여기 주소 있어요, 없어요? 아, 괜찮아요. 한글은 읽을 줄 알죠? 한글은 한자 아니고. 여기 주소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한글이요. 주소가 여기 글자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한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 한글은. 여기 주소가 없잖아요. 그러면 틀린 거예요. 주소가 변하는 거는 토지동 이단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법을 공부할 때는 용어 선택을 잘해야 되거든. 그럼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우리가 배우는 거는 부동산을 배우느냐, 사람을 배우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를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주소예요, 주소. 오케이? 네. 그럼 토지로 이야기하면 소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우리는 사람을 배운다, 부동산을 배운다, 부동산. 그럼 이 주소는 사람이고, 소재는 부동산이고, 토지고. 오케이?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럼 여기 이 글자가 여기에 없으면, 그럼 주소가 달라지는 거는 토지동 이단이다? 아니다. 자,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할게요. 이 6개 중에 하나라도 변하는 게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 이동.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청량을 배워요. 청량을 배우는데 제가 이렇게 내놨죠. 그러면 위에 3개는 청량을 안 합니다. 아래 3개는 청량을 합니다. 이 청량을 4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만 해볼게요. 괜찮아요? 하나만 해볼게요. 일단 알기 쉽게 설명해 봅니다. 어떤 토지의 면적을 지도공부에 등록을 하려면 청량을 해봐야 면적을 알 수 있지. 맞아요. 그러면 면적 경계를 지도공부에 등록을 하려면 청량을 해야 됩니다. 청량을. 근데 그러면 이제 역으로 말하면 경계 면적 좌표가 변하면 청량을 합니다. 안 변하면 청량을 할 필요가 없지. 그럼 가장 쉬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게 가장 쉬운 예거든. 자, 보세요. 이렇게 되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쓰는 거는 주소 이런 거는 전부 다 가상의 주소고 이름도 전부 다 가상의 이름입니다.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쓰는 송윤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송윤아도 가상의 이름이에요. 오케이? 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이랍니다. 100. 자, 저는 밭입니다. 밭지목입니다. 500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합니다. 자, 정답입니다.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이해했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그럼 답입니다. 이 경계가 변하면 청량을 해야 돼요. 이 면적이 변하면 청량을 해야 돼요. 근데 위에 거를 볼게요.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변했어. 그럼 이름이 변했다고 해서 면적이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럼 경계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럼 청량이 필요가 없는 거지.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지번이 100이거든. 근데 100이 200번지로 지번이 변경이 된 거예요. 지번이 달라졌다고 해서 경계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면적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청량이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저는 밭전자거든. 오늘 배웁니다. 이 토지의 지목이 밭입니다. 밭인데 허가받아서 집을 지었어. 그럼 지목이 대로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지목이 변했다고 해서 면적 경계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럼 청량이 필요가 없다.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위에 3개는 청량을 하지 않습니다. 아래 3개는 청량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배우러 가거든. 배우러 가는데 교과서 자 21페이지입니다.
자, 이래보세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제 말을,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사람이 태어났다면 출생신고라는 걸 통해서 주민등록등본에다가 이름을 다 올려야 돼, 안 올려야 돼요? 그 다 이름을 올려야 돼요. 그래야 국가가 주민등록등본을 보고 국민을 보호해주고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토지가 있거든. 우리나라의 토지는 저는 그냥 약 4천만 필지 됩니다. 약 4천만. 그냥 5천만이라고 할게요. 사자는 별로 좋아 안 하니까, 그죠? 그냥 우리나라에 필지가 5천만 필지가 있는 거라. 그러면 5천만 필지를 사람으로 치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럼 5천만 필지를 전부 다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다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국가가 관리를 하고 국가가 그 지적 공부를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안 한다? 한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답입니다. 모든 토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을 다 해야 돼요. 그럼 이리로 잠깐 와보세요. 여기 오니까 자, 잠깐만 이렇게 오면 이렇게 나죠. 모든 토지는 등록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시험에는 답은 등록을 한다가 시험이 아니고 누가 등록하는데 이게 시험 문제죠. 시작. 국장.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잠깐만 이리 보세요. 제가 좀 전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적은 행정부 소속이다, 사법부 소속이다, 행정부. 그럼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입니다. 그럼 대통령 아래에 국무총리가 있어요. 국무총리 아래에 장관이 있습니다. 그 장관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다. 그러니까 지적에 관한 담당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래에 시도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래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어요. 그럼 이 아래에 읍면동장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지적에서 주체를 물었을 때 그 주체가 누가 하느냐 이러면 주체를 물었을 때는 이 4명 중에 1명이 답이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이 중에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장, 군수, 구청장. 이랬죠. 그러면 이 사람을 앞으로 법률 용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지적소관청.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해도 되는데 법률 용어로 지적소관청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리해 볼 때 이래 볼게요. 소자만 조심하면 됩니다. 소자가 소속입니다. 소속. 자, 볼게요. 지적에 관한 업무를 보는 소속 관청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 읽어보세요. 시작. 시장, 군수, 구청. 그럼 앞으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말 해도 됩니다. 되는데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말.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소관청. 그럼 지적소관청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저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성동구청장이 여기에 있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럼 강남구청장이 여기에 있는 거지. 그럼 안산시장이 여기에 있는 거지. 맞죠? 그럼 강원도 영월군 하면 군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기에 있는 거지. 그 요 세 사람을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소관청. 그럼 여기서는 누가 등록한다? 국자. 그러니까 국가가 등록을 하는 겁니다. 등록. 그럼 여 밑에 보면은 등록된 토지의 표시는 그대로 있다, 변한다. 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줄 것지는 맞어요. 위에 보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소재, 지법,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걸 변하는 걸 시작. 토지 이동이지. 그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지. 맞죠? 네. 그럼 토지 이동이 있다면 바로 잡아달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신청.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결정. 그러니까 답입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영원히 그대로 있다, 변한다, 그럼 변하면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해야지. 그럼 어디다가 신청하느냐 이 말이거든. 지적에 관한 업무는 어디서 본다? 시작. 지적소관청. 그러면 제 손을 보세요. 분할을 어디다가 신청한다? 지적소관청. 지목 변경을 어디다가 신청한다? 지적소관청. 그럼 해주고 안 해주고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시작. 지적소관청.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해 볼게요. 등록은 누가 한다?
국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건 시작. 토지 이동.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은 누가 한다? 소유자. 어디다가 신청한다? 지적소관청. 그럼 해주고 안 해주고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지적소관청.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를 알아야 되냐 할 때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신청.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직권. 자, 이리로 오세요. 기초를 잘 다져둬야 돼요. 그러면은 공부하기가 엄청 수월합니다. 자, 원점에서 다시 들어갈게요. 등기부가 있어요. 여기에 지적공부가 있어요. 그럼 등기부 이래 놓으면 이제 이렇게 놓습니다. 지적 이렇게 놓습니다. 자, 처음에 지적공부는 있잖아요. 신청 아니면 뭘로 한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신청. 시작. 직권.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요거 하나만 갖고 해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인천시 남구 연수동입니다. 이때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변할 수 있죠. 그럼 뭐가 변했습니까? 그럼 소재가 변했다면 등기부 다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고쳐야지. 지적공부 다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 주민등록 등본 다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 면허증 다 고쳐야지. 맞다. 그거 고쳐야지. 그러면 소유자가 바로잡아 달라고 다시 합니다. 이거 고치는데 소유자가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을 합니까?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줍니까? 알아. 그러면 여기서 칠판을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신청.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직권. 그럼 앞으로 직권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냥 가장 쉽게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준다는 거는 지적소관청. 지적에 관한 업무는 어디서 본다? 지적소관청. 그럼 지적소관청 구청 공무원이 대상을 전부 다 고쳐준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동사무소 공무원이 주민등록 등본을 다 고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뭘로 하는 거다? 읽어보세요. 시작. 직권. 그 다음에 소유자가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할 수도 뭐다? 있다. 그럼 지적은 둘 중에 한 명입니다. 지적은 둘 중에 한 명을 한다. 다시 할게요. 토지의 표시가 변하면 바로잡아야 되죠. 그럼 바로잡을 때는 방법은 두 개밖에 없다. 하나는 소유자가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을 하든지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든지 두 개밖에 없다니까. 오케이? 네. 원리만 이해하면 돼요. 시험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는 있잖아요. 이 복잡해. 그 복잡하대로 할 때 이렇게 놓거든. 당사자 신청주의가 나와. 관공서 촉탁이 나와. 등기관에 직권이 나와. 법원의 명령이 나와. 적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것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당사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당사자가 나왔다면은 제3자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법을 공부할 때 당사자가 있으면 제3자가 있는 거라. 그래서 제가 애들 때 부부 싸움하고 있어. 그 부부가 당사자예요. 그럼 옆집에서 말리러 오죠. 그 옆집 사모님이 묻고 제3자. 그럼 제3자는 빠져라. 이렇게 되잖아요. 맞다, 안 맞다? 맞아요. 그럼 여기서 당사자이라면 이제 단독 신청이냐, 공동 신청이냐, 이래 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지적은 누가 하느냐? 두 사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느냐? 그럼 등기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해했어요? 네. 다섯 개, 여섯 개요. 그러니까 등기가 복잡하지 않다? 등기가 엄청 복잡하다. 그래서 등기법이 어렵다는 말은 어떤 등기가 나오면 저걸 단독 신청하는 건지 공동 신청을 하는 건지 촉탁을 하는 건지 직권을 하는 건지 명령을 하는 건지 제3자가 하는 건지. 그럼 제3자도 여러분들이 여기 가면 또 이렇게 나와. 뭐 포괄 승계인이 하느냐, 대리인이 하느냐, 대위 신청하느냐, 이렇게 또 자꾸 이렇게 가지를 쳐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파트가 어려운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는 이거는 나중에 등기에서 배우면 되니까 이 두 개만 딱 기억해 두세요. 시작, 신청, 직권, 이렇다 가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이리로 오세요. 여기 오세요. 읽어보면 이렇게 납니다.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 토지 소유자가 바로잡아달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라. 안 하면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 시작 있다. 이렇게 놓는. 그럼 여기 읽어보니까 할 때 이럽니다. 지력소관청은 쭉 나오죠. 할 때 절차가 있거든. 절차. 이것만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그럼 여기서는 요 말만 딱 공부하면 됩니다. 이걸 갖고 항상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할 때 절차가 있는 거라, 절차. 그래서 제일 먼저 계획 수립이 먼저 오는 겁니다. 계획 수립. 이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시작.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그러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 보세요.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시작 있다. 그럼 올해 시험은 이게 시험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시험은 항상 이거를 갖고 답으로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너무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하다 보니까 출제인이 밑에 그런 시험 문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을 요 빈칸으로 딱 띄워놓는 거야. 비워놓는 거라. 비워놓고 여기 안으로 들어갈 내용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모를 때는 이래 하세요. 지적에 관한 업무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봅니다. 맞아요? 그럼 계획 수립을 할 때도 당연히 시군구별로 수립을 하지. 맞다. 그래 밑에 부득이한 경우일 때 읍면동이잖아요.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달라들면 돼야 안 돼요? 윗사람한테는 못 가지. 아랫사람한테는 할 수 있지. 됐죠? 예. 그럼 이것만 딱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칠판을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이래 보세요. 자, 이해할 때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모든 토지나 지르공부에 등록을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등록은 시작 국장. 그럼 등록은 시작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그럴 때 우리는 토지의 표시를 배운다, 소유자를 배운다. 토지의 표시. 그러면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했어요. 했다면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영원히 그대로 있다, 변한다, 변하는 걸 시작 토지 이동. 그럼 토지 이동이 있다면 신청 아니면 시작 직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신청은 상식으로 봅니다. 소유자가 하는 게 항상 원칙입니다. 근데 이거 한 번만 읽어봐요. 시작 사업 시행자. 답은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거든. 여러분들 사업자가 들어가면은 그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도시개발사업이든 농어촌 정비사업이든 공공사업이든 사업을 할 때는 사업 시행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파트를 짓는다. LH공사가 사업 시행자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이동 신청은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의 경우에는 누가 한다? 사업 시행자. 그럼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시험에 어떻게 내느냐면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이동 신청 사업 시행자가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안 하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내는 거예요. O입니까? X입니까? 괜찮아요. 자, 제 말을 잠깐만 보세요. 일단 먼저 이걸 하면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OX라는 말을 지문을 자주 쓰거든. 제보고 하도 그 동영상에 사투리를 많이 쓴다고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칠판을 잠깐만입니다. O라는 건 아시겠죠? X라는 건 아시겠죠? 그럼 이거를 O, 이다, X, 뭐다, 이다. 여기까지는 이해됩니까? 근데 수업을 할 때는 이렇게 이걸 줄여버리지. 그럼 시작 O다, X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럼 O다라는 게 뭡니까? O, 이다. X다라는 게 시작 X이다.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냐 틀린 지문이냐 이 말이지. 맞아요.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의 신고는 사업시행자가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 왜 틀린 지문이야?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딱 외워버리세요. 사업의 경우에는 누가 한다? 사업시행자. 그럼 소유자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잠깐만 다른 각도로서 한번 해볼게요.
현대건설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필지를 10만 필지를 수용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10만 필지니까 소유자가 몇만 명입니까? 10만 명이지. 맞아요. 그럼 그 10만 명이 토지동을 신청해로 구청에 온다면 구청 박 터진다 안 터진다? 안 돼. 근데 사업 시행자가 오면 몇 명 온다? 한 명. 그럼 10만 명 오라고 그럽니까? 한 명만 오라고 그럽니까? 그 얼마나 그러면 관공서에서 업무 보기가 쉬워요. 맞다 안 맞다? 그 사업의 경우에는 누가 한다? 사업 시행자. 이런 거는 상식으로 봅니다. 모든 거는 소유자가 하는데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다.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게 중요한 겁니다. 신청 아니면 뭘 한다? 직권. 그럼 여기서 직권을 할 때 요 절차를 물어요. 절차를 묻는데 지금까지 밑에까지 내려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여기서 끝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계획 수립이 먼저 오느냐, 조사가 먼저 오느냐 이 말이거든. 뭐가 먼저 온다?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이제 조사를 하겠지. 그 다음에 조사를 했으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조사부. 여러분들 법학 시간에 부자가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장부지, 장부. 가계부, 출석부, 등기부, 지적공부. 이 부자가 들어가는 거는 장부입니다. 그러니까 조사했으면 조사부라는 걸 작성을 해야 돼요. 모든 거는 문서로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잠깐만 열이라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오늘 안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네요. 그죠?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이걸 줄여보겠어요. 토지의 표시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입니다. 그런데 제가 등기부를 먼저 만든다고 그랬어요. 지적공부를 먼저 만들어서 지적공부. 그러면 지적공부에 지목을 등록하거든. 그럼 지목이 뭐다? 요렇게 쓰는 거를 읽어보세요. 시작. 등록. 오케이? 네. 그러면 지적공부를 만들었죠. 만들었다면 등기부도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요? 그럼 등기부에다가 이렇게 썼지. 오케이? 요거는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 자, 다른 말로 시작. 기록.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애가 태어나서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 신고했다. 혼인 신고했다. 사망 신고했다. 그때는 신고라는 말을 써. 오케이? 근데 지적에는 신고라는 말을 안 쓰고 시작. 등록. 그럼 자동차 샀어. 차량 사업소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그 등록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 지적은 뭐라고 쓴다? 등록이라는 용어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등기는 읽어보세요. 등기법에는 시작. 등기.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을 기재거든. 기재는 종이에다가 쓰는 게 기재지. 근데 오늘날 등기부는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기재라는 용어를 안 쓰고 기록했다, 등기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돼.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 지목이 뭡니까? 여기 지목이 뭐다? 그러면 지목이 전인데 평생 이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밭이 있는데 허가받아서 집 지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좀 지목이 뭐로 바뀝니까? 바뀌는 걸 시작. 토지 이동. 맞다면은, 자, 이제 제가 쓰고 놓고 할게요. 토지, 이동. 요 글자를 그대로 써요. 정리, 선서, 결의서. 그러니까, 장부를 작성할 때는 중간 단계가 있대, 중간 단계. 그 서류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작성해가지고, 자, 칠판을 봅니다. 이걸 전에서대로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이렇게 고쳐야지. 이거 고치는 걸 지적정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적정리. 그럼 여기는 지목이 뭡니까? 대. 여기는 뭐예요? 같아, 다르다? 다르니까 일치를 시켜야 돼.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요? 이걸 등기 촉탁. 알리는 걸 시작. 등기 촉탁. 그럼 알릴 때는 대장을 한 통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대장을 보고 이렇게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요거 고치는 거는 변경 등기. 맞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제일 먼저 이름을 올리는 거는 시작.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건 시작. 토지 이동. 변했다면 서류를 작성한다.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거를 보고 장부를 바로잡는 거예요. 바로잡는 걸 시작. 지적 정리하고 난 다음에 불일치한 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소에다가 알려주는 걸 시작. 등기 촉탁. 그럼 등기소에서는 대장을 보고 전에서대로 고치는 걸 시작. 변경 등기. 이래 나중에 요 절차를 가지고 3장에서 마지막 파트에서 이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이 말만 익숙시켜 가세요.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러면 딱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자, 오늘 공부 거기까지 되었어요. 자, 오늘 너무 간단한 걸 갖고 1시간이 지나버린대요. 그죠? 좀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